네,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세 번째 코너는 바로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혀보는 시간이죠. 오늘 LG전자 이항은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함이 이제 LG전자 생활가전 공조, 그러니까 H&A 네. 사업본부 CX 담당이신데, CX라고 하면 좀 생소한 용어기도 음. 하고, 사실 보통 이제 CS라고 해서 네. 그게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네, 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CS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CX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CS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에 그 회사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죠.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찾아가든 요럴 때, 그러니까 고객이 어떠한 니즈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CX 담당입니다. 그러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객 경험은,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푼다고 했는데, 이 고객 경험은 사기 직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즉, 만약에 앵커님 최근에 뭐 냉장고나 아니면 음. 에어컨이나 뭐 바꾸실 일이 있으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네. 사시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시나요? 일단 저는 검색부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브랜드를 좀 내가 사고 싶은지 검색을 하고 이제 고객들 리뷰도 보고 이런 거부터 먼저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구매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객 경험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회사에서는 검색을 할 때 더 잘 눈에 띄게 하거나, 그러네요. 예, 그렇죠. 고객 리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정성 있는 리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구매를 할 때에도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 네. 그다음에 지불 방식도 그러면 뭐 일시불로 살 것인가. 요즘에 렌탈이나 구독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살 것인가. 그다음에 사용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S 영역으로 네.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사용을 하고 나서 폐기 처분할 때에도 이 고객 예.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큰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좀 원치 않게 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게 AS를 받는 것보다 새 제품을 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기존 제품을 폐기 처분할 때 이것도 사실 골칫거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새 제품을 살 때 수거를 해가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거나, 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죠. 편리하죠. 그렇죠. 예. 지금 냉장고를 하나 바꾼다라는 가정하에 쭉 여정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제품이나 서비스 그 회사와 만나는 접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접점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CX, 고객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고객 경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 상무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CS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네. 조금 더 심층적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또 보니까 이제 LG전자도 이번에 그 CES, 네. 예, 이게 사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CES를 가다 보면은 이제 올해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또 올해 산업 방향을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CES에서 이제 가전 트렌드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CES는 이제 업계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올해는 정말 이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하나의 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자동차 업체들도 다 참여하고. 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뭐 600개 업체가 넘게 참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느껴지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의 파워. 첫 번째는 그걸 느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표하는 기업들, 물론 LG전자 저희를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굉장히 많은 곳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딱 그 지점입니다. 이게 원래 소비재 박람회거든요. 원래는 소비재, 네, 예. 소비자 협회에서 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재의 영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네. 모빌리티 영역이랑 굉장히 많이 닿게 되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가장 뭐니 해도 이번 CES 2024의 화두는 최대 화두는 AI였습니다. AI, 예. 네, AI는 뭐 우리가 이세돌 구단의 AI부터 시작을 한다고 네네. 하면 물론 그 이전부터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사람들한테 뭐야 이거 AI가 이제 나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 컨텐츠 보더라도 이게 실제인지 AI인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챗GPT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그러니까 챗GPT 때문에 이 생성형 AI라고 하죠. 이 제너레티브 AI라는 생성형 AI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게임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페이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을 네. 정도까지 오게 되면서 가장 놀라웠었던 거는 이제 챗GPT는 채팅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AI 해 그러면 딥러닝, 머신러닝 막 코딩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챗GPT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툭툭툭 그냥 자연어로 말만 하면 알아서 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렇죠. 네, AI 그냥 내 손에 있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 안에 정답 자판기를 들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답 자판기. 네. 혹시 앵커님 그 휴대폰에 챗GPT나 뭐 이런 AI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신가요? 저는 앱이? 아직은 안 깔려 있는데 써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비서 역할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없었을 때로. 상무님은 자주 쓰세요? 네, 저도 쓰고 있어요. 자주는 아닙니다. 네. 가끔 씁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면 거기에 이제 중독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일부러 쓰지는 않고 뭔가를 확인해야 되거나 이제 급할 때 뭐 체크하거나 왜냐하면 여기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까지 봐야 되는데 네. 내가 그동안은 뭔가를 궁금했어. 그러면 들어가서 검색을 해. 그러면 네. 거기에 쭉 나와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았었어요. 자, 이런 과정이 이 챗GPT가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준 경험은 내가 궁금해 그걸 찾았어 그럼 링크가 아니라 바로 즉답을 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 자판기라고 아까 말씀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타고 들어가서 내가 이걸 찾고 재편집하고 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 이걸 이제 CES에 나오는 세계 유수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고객들의 삶 속에서 뿌리 깊게 아주 근본까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절대로 그게 없었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비가역적인 경험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일어났고 이번 CES 2024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AI를 생활화하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AI가 일상 생활에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게 가전 트렌드에도 다 반영이 되는, 맞습니다. 그거가 이번 큰 변화라는 거네요. 네, 예. 이 AI는 기술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CES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기술이기 이전에 철학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파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편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우리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오죽하면 이게 부모 두모 간에 엄청난 논리 싸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도 쓰고 있지만 이제 이 컬럼을 매달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도착했는데 아까 이제 부국장님께서 아침 오늘 릴리즈가 됐어요. 이제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CES를 다녀오자마자 그때 이제 컬럼이 하나 게재가 된 게 있는데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AI를 보고 왔잖아요. AI가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의 핵심이 되었구나. 근데 제가 가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2001년에 스티븐 스필버그작인 AI. 네, 딱 정말 제목이 AI라는, 혹시 2001년 작품이에요?
꼬마 아이, 남자 AI 네. 인간이 진짜 사람인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 너무 가슴 아프죠. 왜 네. 나는 AI 인간인데 네.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예요. 사람 엄마예요. 그래서 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소년의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고 엄마랑 평생 살고 싶고 이런 AI가 감정을 갖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와, 2001년에 볼 때랑 지금 볼 때는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뭔가 좀 허구 같다는 느낌이 강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이게 말이 돼? 이런 세상이 올까? 막 이런 생각을 네.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야, 저거 조금만 더 되면 저렇게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편을 더 봤습니다. 한 편을 더 어떤 걸 봤는데 보셨어요? 이번엔 2013년작이에요. 네. 영화 허 보셨나요? 봤어요. 네. 재밌게 보셨죠? 네,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 모든 남성들이 같은 AI 사랑에 빠진 맞아요. 약간 오픈. 네. 그쵸. 그 OS 인간이랑 네, 네. 사랑에 네, 빠지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에 12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2001년, 2013년. 그런데 그 12년 동안 진짜 크게 바뀐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둘 다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2001년작에서는 AI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였고요. 네. 2013년작에서는 아, 반대네요. 사람이 AI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저 최근에 본 영화 정확히 작품은 기억 안 나는데 AI가 스스로 내가 인간인지 사람인지 인간인지 AI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반대로 사람이 나도 어쩌면 AI일 수 있겠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더 같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12년의 간극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AI를 사랑할 것인가? AI가 나를 사랑하게 할 것인가? 네. 이거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철학의 문제가 그러네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그 LG전자면 저는 사실 이제 백색가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LG전자 제품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TV 아니면은 그 공기청정기 네. 이런 거 있고 제가 이제 사고 싶은 거는 스탠바이미를 사고 싶은데 네. 요즘 그게 엄청 핫해서 네, 한동안 그 맞습니다. 인기가 엄청 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또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네. 포터블식으로 갖고 네, 다닐 수 있게. 스탠바이 미 고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백색가전의 느낌이 강한데 그 당시에 그러면 고객 경험하고 지금은 뭔가 또 소비자들도 그만큼 좀 달라졌을 거고 트렌드도 바뀌었으니까 지금 시대의 고객 경험하고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트렌드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업으로 성장을 한 국가로서 과거에는 이 품양의 국가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양 퀄리티,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납기 맞출 수 있어? 해서 잘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어? 요런 시대가 이제 1세대였죠. 이제 네. 그게 지나고 나서는 품질의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은 오케이, 다 할 수 있어. 질, 퀄리티가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2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품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격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정성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구에게나 딱 설명을 했을 때 이거야 라는 똑같은 정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브랜딩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고객과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파고드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까 백색가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색가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G사, 제너럴 일렉트릭의 G사가 화이트 굿즈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흰색으로 그 집안의 가전들을 다 통일을 해서 자신들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간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 차용해서 쓰면서 저희도 이제 백색가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품양 품질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품격의 시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막 너무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질리지 않아야 되고 이랬었던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고장나서 바꾸지 않고 그렇죠. 신제품 나와서 바꾸고 싶고 써보고 싶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막 조사를 해보면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해보면 이사 주기가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가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전제품이 정말 새 건데
굉장히 중고 장터에 많이 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렌탈이나 구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한 번 사서 그냥 고장날 때까지 쓰고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전이라는 거에 속하는 아이들이 많이 네. 바뀌었어요. 좀 제가 볼 땐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아까 스탠바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TV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집에. 좀 다르죠, 네, 개념이. 근데 네. 스탠바이미는 정말 모두가 열광하는 제품이 그냥 방에도 되었어요. 놓고 싶고 아니면 캠핑 갈 때도 가져가고 싶고 이런 맞습니다. 욕구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고객 경험이거든요. 아, 네, 고객들은 TV를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한정된 공간에 딱 그 픽스돼서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TV였다면 네.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죄다 자신들의 퍼스널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에요. 스크린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말인즉슨 고정된 장소에 가서 내가 그것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움직여야 되겠네? 포터블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이동성이 들어왔고요.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형식이 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보던 걸 이어서 보거나 그대로 그 핸드폰 화면이 미러링을 다른 건데, 하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웹툰도 많이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스크린도 이렇게 돌리면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세로형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끝까지 파고들면 바로 이런 변화 지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걸 적용해서 상품으로 만든 것들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반영한 상품인 거죠. CX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 삶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즘 MZ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MZ세대들이 추구하는 뭔가 가전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는 건가? 이런 말씀해 주신 그런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전이라고 하면 가짜가 집 가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전자기기예요. 예, 예. 그런데 MZ세대들에게 가전은 사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제품이거나 우리 부모가 쓰는 제품. 이거는 내 거는 아니야. 우리 집 거기는 한데 네. 내 거는 아니야 네. 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의 MZ세대들은 내가 너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거. 그래서 저는 가전이 아니라 개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개인. 네, 되게 개인화되고 있다. 음. 퍼스널 디바이스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전들이 굉장히 개인화되어가는 추세가 보이고요. 아니면 그 말은 이제 초개인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세탁기를 놓더라도 집집마다 다르게 사용하면 다른 개인화된 제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가전업계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MZ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게 편리하고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선진국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LG전자에서는 사실 뭐 슈케이스 같은 게 출시가 됐었을 때 와, 슈케이스는 그냥 내가 신발 보관하는 그냥 아크릴 박스였었는데 저게 막 밑에 턴테이블이 돌아가고 막 조명이 색깔이 바뀌고 슈케이스가요? 네. 거기서 온도, 습도를 항시 이렇게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발이 내가 아끼는 신발을 크랙이 가지 않고 뭐가 묻지 않고 항상 51도를 유지해주고 그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밑에 턴테이블이 돌아가요. 그래서 마치 작품 감상하듯이. 그런 약간 오브제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가전이 이게 인테리어 제품이야? 아니면 전자기기야? 요즘 가전제품 다 예뻐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MZ세대들은 정말 기승전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가전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요즘 MZ세대들의 가전에 대한 트렌드네요. 삶 자체도 예전에는 보면은 용어가 웰빙에서 이제 또 웰 에이징. 그다가 최근에는 또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 뭐 LG전자 같은 이런 가전 업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에이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자연의 그렇죠. 섭리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웰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좀 잘 나이 들고 음. 싶은 거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이 안티 에이징 그러면 주름을 막 없애는 예, 그런 그렇죠. 뷰티 용품이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늙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안티 에이징이 아니라 웰 에이징인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의 구분이 내가 뭐 60살이야, 70세야,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 친숙하지 않아. 그러게요. 네,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미래가 바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예,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를 정말 이 가전 업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반성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나오는 제품 자체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좀 스마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그게 음. 빨라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두가 특히 이제 고령화된 분들에게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술이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 보니 이제 웰니스 영역, 네. 헬스, 뷰티 요런 쪽 영역으로 이제 당연히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SF 영화 보면은 네. 과거에 화장실 아침에 가서 이렇게 뭐 소변을 보면 거기에 그 내 인체 성분이 다 분석이 아. 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뭔가 소변 검사. 네, 막 그래서 뭐 병원에 막 신호가 음. 가고 네, 막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 맨날 나오는 얘긴데 뭐 저게 좀 그렇지 않아? 뭐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지병이 있으신데 혹시나 갑자기 뭔가 수치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냥 데일리 삶 속에서 갑자기 이게 알아서 딱 해줬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헬스나 웰니스 영역 쪽에도 이제 가전제품이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고 그쪽 업계에도 이제 새로운 도메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애플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웨어러블 그런 기기들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헬스케어하고 많이 접목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 일환의 또 맞습니다.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데이터를 축적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체 정보라던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줄 것인가에 네.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아마 빅테크 업체들이 다 그렇게 그러네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무님 출연하신 김에 또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난해 보니까 LG전자가 스마트 커티지를 개발을 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 중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보다 이제 유럽 시장 공략을 먼저 한 걸로 제가 이제 얼핏 네. 봤는데 이게 어떤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스마트 코티지는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트렌드를 함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편하게 생각하시기로는 이제 많이들 그 스마트 코티지 보시고 이거 언제 나와요? 저 어디 지방에 땅 있는데 모듈러 주택. 예. 그래서 땅 있는데 거기에 갖다 놓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네. 여기에 이제 가장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이 이제 세컨 홈이라고 하죠. 네, 우리 내 메인 집이 아니라 지방이나 이런데 뭐 가끔 갈 수 있는 별장 같은 개념의 혹은 뭐 이제 농막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뭐 여러 형태의 세컨 홈.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매년 집필을 하면서 한 3년 전쯤인가요? 5도 2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5도 2촌이라고 하면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촌에서.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걸 되게 열망하는 거예요. 이런 5도 2촌의 열망을 담은 트렌드가 바로 이 세컨 홈 열풍, 그 다음에 워케이션 열풍입니다.
워케이션 그러면 워크와 베이케이션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트윈타워에서 왔습니다.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저 워케이션 보내주세요 해서 남해로 워케이션을 보내줬어요. 와. 그러니까 남해 공유 오피스에서 네. 3주간 활동을 그러니까 살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뭐 웹백수로 다 하고 전혀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워케이션 열풍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확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개발자분들이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 이런 수요들이 늘 텐데 그래서 이제 세컨홈과 이런 워케이션 이런 것으로 이제 약간 루럴 지방의 하나의 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 트렌드가 하나 있고요. 네. 사실 더 중요한 트렌드는 넷제로 하우스입니다. 넷제로 하우스요? 예, 넷제로 그러면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세이빙한다, 아낀다의 개념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태양광? 네, 맞습니다. 태양광, 뭐 풍력, 네.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중에서 실제로 이 넷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이 스마트 코티지는 지붕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기술들이 다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HP라는 것이 있고, 뭐 네. PCS라는 것이 있고, 또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소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집 그러면 지방에 이제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짓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다 짓고 나서 이제 가전 하나씩 넣다 보면 다 망가진다. 왜 장소를 잘 안 보아놓고 했거나 네. 그다음에 뭐 선 따고 뭐 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원했던 로망의 집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그렇죠.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가전이 다 빌트인 돼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로 실현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가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딱 마음에 들면 그 세트를 좀 네. 구매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넷제로에 이어서 세 번째 트렌드가 바로 모듈러 주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수많은 공정과 그다음에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가볍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하려면 이 모듈러 주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모듈러 주택이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유럽에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서 저희가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이파에서 작년에 이제 공개도 하고 이러면서 유럽 시장, 그다음에 북미 시장, 그다음에 국내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안에 그 가정까지 다 있는 그런 완성된 집을 보고 구매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금방 또 인기 트렌드가 네. 되겠네요. 네, 그래야죠. 지금 이제 상무님 이제 CX 쪽이시니까 이게 LG전자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CX 부문을 굉장히 지금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이게 사업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또 조직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이 CX라는 것이 국내에도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미리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객 경험 중심으로 바꾼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해오던 이제 공급자 중심의 방식을 바꾸려면 안 쓰던 근육도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프로세스 바뀌어야 되죠. 그다음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는 정말 열의에 차서 이 고객 경험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꾸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 체계, 특히 임원들의 KI 이런 것에도 이제 CX 성과를 실제로 반영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변화했는가 이 부분을 측정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시간은 좀 뭔가 아쉬우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